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있었는데 김대우 기자의 오봉연예 뉴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오봉해 주시는 거죠? 네. 오늘 이 사건인가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5월 20일 날 드디어 이제 그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이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심의 결과를 또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심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뭐 윤지호 씨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준주 씨 사건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방송에서 많이 다뤘는데 이 결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방송을 3번 정도는 이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어떤 점이 수사에 미진했었고, 그리고 끝내 못 밝혀낸 부분이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이라고 이름 불려진 사건에 대해서 이 검찰 재조사 위원회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반적인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씨는 2007년 10월 6일 날 김모 씨와 이제 그 3년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약 내용에 있어서는 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위약금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배상금을 내는 거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11월에 이제 김모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 강제 수사를 당하게 되자 2008년 12월에 일본으로 도피하게 되는데요. 이 소속사에는 그 유명한 배우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소송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았었고, 장자연 씨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밑에 있던 유장호 씨가 기획사를 설립해서 이 영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미숙 씨나 아니면 송선미 씨가 함께 일했던 이제 유장호 씨와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장자연 씨가 2009년 2월 28일 날 유장호 씨와 함께 이 문건들을 작성을 하게 되고, 다음 달인 3월 7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연예인의 그 문건만 내용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의 그런 사건이었는데, 3월 13일 날 KBS가 장자연 씨의 문건을 유장호 씨의 사무실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이것들을 찢어진 거를 갖다가 보도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저는 이제 3월 8일 날 장자연 씨의 문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인했고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존재를 알렸고, 그러면서 이제 KBS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는데, 이번 이제 그 검찰 재조사위원회에서는 총 8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 부분이 더 들어가는데 이 그 발표 내용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의혹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기획사 대표 김모 씨에 의한 술 접대 혹은 성접대 강요 의혹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본인의 문건에도 특정한 대상이 아니지만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거나 아니면 성접대를 요구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자리 참석에 대한 강요 부분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그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부분이 그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장재현 씨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흔적이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 문건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 경찰과 같은 경우 당시 경찰이나 이번 조사단에서는 장재현 씨 문건이나 또 장재현 씨가 녹음했던 휴대폰 녹음 내용 그리고 또 이제 동료 지인 기획사 직원들의 이제 진술을 통해서 조금 강제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성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술접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장재현 씨가 문건에서 이제 술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지목한 6차례 술자리는 모두 이제 2008년 그 9월부터 2008년 11월 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6번의 술자리인 것이죠. 이때 당시가 근데 또 당시 그 기획사 대표 김모 씨가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동원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그 페트병으로 이 구타를 맞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 태국에 오라고 해놓고서 프로골퍼의 그 항공료 부분을 그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부분에서 한데 실질적으로 돈을 안 준 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이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술접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계약서상의 모든 연애 활동과 관련하여 김 씨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억 원의 배상금을 주기로 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애 활동 부분 중에서 술접대라는 부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은 이 본인이나 아니면은 또 이 김모 씨와의 관계 속에서는 술 접대까지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 뭐랄까 의무 조항으로 넣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장재현 씨가 강요에 의해서 술자리가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수사나 아니면은 또 이번 조사된 결과 발표 부분이나 일정 부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술자리에 나가게 되는 부분이 단순하게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의한 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의 강요 부분, 그러니까 술을 억지로 먹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강제로 신체적인 접촉을 요구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조사단의 핵심적인 조사 내용이지만은 당시 이제 압수수색 부분이 다이어리나 아니면은 자신의 신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 조사단의 입니다. 그래서 이 성접대와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혐의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조사 내용에서 새롭게 밝혀진 게 있는데 상당히 장재현 씨와 친분을 나눴던 이모 씨 여성인데요. 이모 씨 같은 경우에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이번에 이제 조사단에서 이런 진술을 하게 되는데 장재현이 그 사람들과 절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라는 추가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또 이런 또 반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접대나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술 접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강제로 나오게 한 측면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접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규명이 어려웠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럼 김모 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입을 열어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가 네.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 했다면은 안 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번도 이제 그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그 이 검찰 제조사 단으로서는 네. 참고인 조사를 의뢰는 할 수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할 가지 수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이 김모 대표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 추행 및 추가 협박 행위에 대한 수사 미진 의혹.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인데요. 윤지호 씨가 1차 수사 당시에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김모 대표가 술자리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장자연 씨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장자연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치우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게 기록상으로는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장자연 씨나 윤지호 씨를 술자리에 부르는 일이 이 김모 대표가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이 성추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거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증인까지 나와서 본인이 목격을 했다고 했는데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단순하게 그 윤지호 씨의 목격자로서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함께 술을 먹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장자연 씨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김모 대표와 더 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 대해서 모두 못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밝혀냈죠. 근데 이 장자연 씨를 추가로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자연 씨의 전화 녹음을 통해서 이제 그 녹취서가 그 경찰에서 입수하면서 밝혀진 네. 내용인데, 뭐 술접대를 위해서 김모 씨가 그 수시로 이제 이용한 식당과 주점 업주들의 진술을 통해서 밝혀낸 부분인데요. 이 2009년 2월입니다. 이게 이제 또 내가 연예계 바닥에 살아남을 수 있냐, 가만두지 않겠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매장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등을 그 제3자를 통해서 이제 또 경찰이 그 전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충분히 당시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협박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7월 1일로서 이제 5년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네. 바로 이제 그 장자연 문건 중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부분하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라는 부분,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에 분명히 그 룸사롱에서 뭐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잠깐 스치는 정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 라는 부분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수사가 다 안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뭐 또 이제 그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인물 특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한 달치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문건에 언급되거나 이런 시점이 아닌 다른 때 만났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제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을 갖다가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자연 씨가 문건에서는 2009년 9월경에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뭐 그다음에 그 상대방 경위, 일시, 장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조사단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스포츠 조선의 실제 당시 이제 그 대표가 하모 씨였는데 네. 이 하모 대표이사와
또 그 서로 간에 내가 아니라 조선일보 방사장이 스포츠조선 하사장이었다 이렇게 서로 뒤를 서로 이제 미루면서 또 이런 또 오해 부분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이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이라는 부분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보다도 이제 코리아나의 방사장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 형제 관계죠. 네. 이 사람과 이제 식사 자리를 가졌음에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그 뭐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 다음에 위치 기록 그 다음에 문자 내용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그 동석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 내역을 좀 더 넓게 보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은 그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선일보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 대목인데요. 바로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일보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반을 만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라는 사람이 조현호 경찰청장이 경기청장이었을 때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현호 씨 그때 당시 주장이나 지금도 이제 바뀌지 않는 주장이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고 하는 거냐? 라면서 자신을 협박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또 경찰청장이었던 전체 경찰청장과 또 경기청 형사과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또 조현호와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빨리 뭐 조사해서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이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빨리 밝혀서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찰한테는 그냥 압박으로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죄 혐의를 특정을 해본다면 조선일보라는 이제 그 단체의 위력을 통해서 경기청장 조현호를 협박한 행위, 특수 협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역시 이제 2016년 4월 20일 날 공소시효 7년 역시 현재 이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리도 지금 열이 받은 모양이에요. 네. 조선일보가 그 수사 기록을 그 경찰에 요구하거나 경찰이 제공을 했는지 통화 내역을 삭제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또 일부는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통화 내역이 이제 선별되어서 삭제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 편철이라 그래서 증거 자료로서 첨부해야 되는데 일부 자료만 편철이 되고 다른 자료들이 누락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조사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찰의 통신사로부터 통화 내역을 제공받아서 분석하고 수사에 반영하는 과정을 들춰보면 원본을 확보가 요구되거나 원본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통신 자료를 받은 경찰관이 해당 통화 내역의 파일을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유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로서. 그때 당시에요? 네. 와. 하기 때문에 이 통신 자료에서 특정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했었던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못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현재도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 이 통신사의 전용 회선을 이용해서 이제 KICS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래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통신자료 원본을 저장하고는 있지만 이 보존 기간이 며칠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본의 보존을 개개의 이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의혹 사건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보존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또 이러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존 기간에 연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 부실한 압수수색과 이제 주요 증거 자료 기록 편철 누락 이 부분도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증거 자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장자연 씨 같은 경우에도 자필 기재 다이어리나 뭐 수첩,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고 또 입수한 휴대폰 세대 및 뭐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수사 기록에 의하면은 컴퓨터에 대본, 기획안, 프리토킹 동영상, 골프용 사진 216장이 있었다. 이렇게 간략한 수사 보고와 메모리 칩 3개 중 2개는 닌텐도 게임팩이며 1개는 2003년 3월경 촬영한 사진 9매가 있다. 라고 경기청의 중간 회신이 유일하고 이게 엑셀 파일을 저장한 CD가 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는 거죠. 뭐뭐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안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또 이 싸이월드 당시 유행했던 미니홈피에 대해서도 네. 압수수색 계획을 세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압수수색을 하거나 내용 확인을 하는 흔적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이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들이 모두 다 이제 경기청이나 아니면 분당서에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원래는 있었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이 압수수색이 1시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뭐 화장대나 핸드백에 보관된 명함도 압수하지 않은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압수된 휴대폰이 상이한 점.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장재현 씨 같은 경우에 이 휴대폰을 3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 핑크색 모토로라 핸드폰이 없는 것으로 이 뭐 압수수색 하는 데 있어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을 압수수색하지 못한 부분. 네. 또 그 2009년 3월 12일 날 이제 보훈사에서 유장호가 그 가지고 있던 그러다 파묻어놨던 원본을 이제 다 태우면서 이 장자연 씨의 오빠인 장모 씨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휴대용 녹음기로 그때 당시 대화들을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경찰에게 이 수사에 참고하세요라고 진술을 한 게 등장을 해요. 진술서에. 네. 진술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봉은사에서 녹음된 녹음기를 제출하여 보관하다라고 경찰도 진술서에 써요. 한데 이 장모 씨가 제출한 봉은사에서 녹음된 녹음 파일이나 또는 녹취록이 수사 기록에는 또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 누가 재활용했는지 아니면 뭐. 근데 진짜 이 장자연 사건은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런 사건이 진행됐다는 걸 알았는데 저도 이제 어찌 되면 TV에서 많이 봤을 때는 그래도 진짜 사건이 이렇게 나왔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와 이거는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의도적으로 경찰이 이런 그 수사가 미진했거나 뭐 증거 자료를 편철을 안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단이 밝혔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남긴 해요. 다음은 이제 이 윤지호 씨와 윤지호 씨가 이제 주장했던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 윤모 씨가 2010년 6월 25일 날 법정에서 이제 어떤 장에는 성함만 기재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언론사 누구 무슨 사에 누구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2010년에. 10년. 네. 근데 조사단과 1차 면담에서는 장자연 문건 중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이 2장에 걸쳐 있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상납을 강요받은 인물로서 50명을 지칭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조사에서는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에는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저 역시 이제 그 조사단에서 기재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문건을 보았다는 기자 김세모세모 저를 얘기하는 건데 김세모세모 등은 목록 형태의 문건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진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유족들의 이야기죠. 가슴을 타내면서 그 문건을 봤을 유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유족 오빠 같은 경우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마치 사람 이름이 나열된 문건이 있는 것처럼 진술을 한 바 있지만 네. 이번에 이제 그 전화 진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 이름만 나열된 소위 리스트는 없었고 모두 서술형으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어떤 이름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답하였을 뿐 그게 이름만 있는 것인지 서술 형태인 것인지 구별하여 질문받은 게 아니었다고 진술해서 경찰 수사 당시의 진술을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이제 서술형 형태로 해서 저랑 제가 봤던 거랑 비슷한 형태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윤지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진술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일단 뭐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2장이 넘어가는 50명의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없었던 없었던 것으로 거죠. 이 최종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거는 이제 리스트가 아닌 서술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네. 또 이제 윤지호 씨의 주장 때문에 또 그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났던 8가지 쟁점, 네. 8번째 쟁점인데 바로 이제 장자연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으로 그 밖의 의혹. 8번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윤지호 씨는 이 조사단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 장자연 씨가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된 것을 목격했다라고 조사단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면담 과정에서는 유장호 씨 역시 이 그 성폭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했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내가 지우라고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장자연이 하소연하듯이 처음에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기에 장자연에게 도움되지도 않았고 장자연이 당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지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 감독 정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김모 대표하고 이제 이미숙 씨와의 소송과 관련된 거에서 이제 이 김모 씨의 그 증인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장자연이 쓴 A4 용지에 술에 약을 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미숙 씨가 전화로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 문건에는 전혀 등장하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숙 씨는 실제적으로 이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증명된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친하게 지내던 그 이모 배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정모 씨의 에게 이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성폭행 당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술이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의혹으로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을까. 윤지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그렇죠. 아니 기자님,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 어쨌든 증언이니까. 윤지호 씨가 굉장히 유력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 전직 조선일보 기자의 그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 탐지기라기보다는 이제 인물 특정을 못하면서 이제 최면 수사 기법을 통해 가지고 특정을 하게 하는
경찰로서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윤지호 씨 증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미숙 씨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실제적으로 저와도 한 1시간 반가량 인터뷰를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혀 이 문건 작성이나 아니면 장자연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 부분이나 여기에 그 관여된 부분은 없지 않나. 다만 이제 이미숙 씨와 관련된 소송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장호 씨가 이 이미숙과의 관련된 부분에 이 장자연의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사단에서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이제 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숙 씨에 대한 비난은 멈추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엄청 길어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장자연 씨 사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자님의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